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버이날을 맞은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노년의 삶을 즐기는 어르신들의 신풍속도를 취재했습니다. 불교계 복지관 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우리 시대의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어버이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건봉사와 화엄사 등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 사찰들이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남북 평화 통일과 코로나19 종식 등을 기원했습니다. 한국종교인연대가 동국대에서 자살인식 개선을 위한 첫 포럼을 시작으로 각 종교별 대한모색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그동안 불살생을 기반으로 생명존중 사업을 펼쳐온 불교계는 캠페인과 모임, 교육으로 우리 사회 생명운동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족의 명절 단오를 한 달여 앞두고 한국과 중국의 작가들이 부채를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제정해 시상하는 제11회 원효 학술상 학자부문 대상에 한국 불교사의 저자 정병삼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맞은 두 번째 어버이날입니다. 자녀들로부터 카네이션조차 받기 어려운 시국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노년의 삶을 즐기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버이날의 신풍속도를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랑구 봉화산 자락에 위치한 봉수대 공원. 어버이날을 맞아 작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중랑구청이 코로나19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청춘 버스킹 현장. 객석도 객석이지만 무대 위 공연자들도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신사숙녀들로 채워졌습니다. 요즘에는 세월이 좋아졌는지 박수도 치고요. 또 어떤 흥겨우신 분은 같이 춤도 추시고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지금은 공연이 찾아가는 공연을 합니다. 근처로. 그래서 더 사람들이 더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자녀와의 만남도 제한되면서 올해 어버이날은 대접받고 보상받는 날이 아닌 노년의 삶을 즐기고 나누는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랜 연습으로 다져진 감미로운 음악 연주는 살랑살랑 봄바람에 실려 근심 가득한 객석 어르신들의 표정을 환한 미소로 물들였습니다. 즐거워졌어요, 마음이. 좀 우울했던 게 좀 가셔지고 좀 즐거웠어요. 여기에 지자체도 지원의 힘을 보태면서 어르신들의 공연은 더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마음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지금 5월의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답답한 가슴 좀 풀으시라고 여기서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치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공연 말고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노년의 삶을 알차게 꾸려나가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15년을 매일같이 집과 경로당 주변에서 쓰레기 수거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친 박종돌 할아버지. 박 할아버지는 올해 서울시가 개최한 제49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장한 어버이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맞는 두 번째 어버이날. 예년처럼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노년의 삶을 스스로 즐기고 가꾸려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달라진 어버이날의 풍속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서울 봉수대공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불교계 사회복지관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시대의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효행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과 선물 꾸러미 등을 전달하고 각계 후원금으로 떡과 갈비탕을 준비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생활과 정서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알프스 하동 종합복지관도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선물 키트 전달과 함께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실시간 줌을 활용한 이벤트로 어버이날 사행시 등을 진행해 치킨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최북단 지역 강원도 고성 남쪽 금강산 지역에는 건봉사와 화암사 등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 고비 때마다 호국의 기치를 들었던 사찰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강산과 고성군 사찰들로 구성된 고성사암연합회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남북평화통일과 코로나19 종식 등을 기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북단 고성에 자리한 금강산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대 아도 화상이 창건한 천년 고찰이자 자장율사가 모셔온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를 봉안한 정멸보궁입니다. 건봉사는 또 연불 만일회의 효시로 만일 기도에 동참했던 1700명의 사부대 중에 극락왕생한 아미타 극락도량이기도 합니다. 건봉사를 중심으로 한 고성군 사암연합회가 6일 저녁 건봉사 주지이자 연합회장인 현담스님과 한명준 고성군수 등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남쪽 최북단에 자리한 고성사암연합회는 해마다 남북 화합과 평화 통일을 발원해왔고 올해도 남북이 하나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고성지역 사찰들은 항상 민족의 화합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을 계기로 이 등불이 북녘 땅까지 두루 비치고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풀려 평화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지극한 마음과 기원드립니다. 남쪽 금강산이 시작되는 신선봉 아래 자리한 최북단 미륵도량 화암사도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늘 호국에 앞장섰던 천년 고찰입니다. 화암사 사부대 중은 봉축 등을 밝히며 동해 바다와 북녘 땅을 바라보며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모신 화암사 미륵부처님 가피로 모든 국민이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기를 발언했습니다. 저희 화암사는 사부대 중은 1년 365일 남북 평화통일과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기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모신 날이 다가오지만 우리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크나크신 가피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국민들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최북단에 자리한 고성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신도들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등을 밝히며 간절한 서원을 담아 민족 통일과 함께 국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나승열 선생이 매주 금요일 방송해온 금강산 문화유산 순례가 건봉사 화암사 편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통일미래포럼 나승열 사무총장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사명대사 등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이 모였던 건봉사 화암사의 역사를 소개하며 호국, 독립, 통일에 숭고한 정신이 배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건봉사에서는 이 호국 정신하고 독립 정신이 다 배어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통도사에 있던 부처님 진신 사리가 왜군들이 일본에 가져간 것을 사명대사가 찾아와서 이 건봉사에 봉안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는 한용운 스님이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던 사찰이고. 나승열 사무총장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묘향산의 역사와 불교 유적지 등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한국종교인연대가 동국대에서 자살인식 개선을 위한 첫 포럼을 시작으로 각 종교별 대한 모색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특히 그동안 불살생을 기반으로 생명존중 사업을 펼쳐온 불교계는 캠페인과 모임, 교육으로 우리 사회 생명운동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별 릴레이 생명운동의 첫 포럼이 불교계에서 출발했습니다. 불교상단 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그동안 지속된 불교계 자살인식 개선 사업은 생명 존중이라는 대전제 아래 살림과 이음, 지킴으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각 캠페인, 모임, 교육을 기본 구조로 생명살림법회와 자살예방 프로그램 공모, 자살 생존자 템프스테이 등으로
구체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님은 플랫폼과 미디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스님은 이제 우리 사회에 자살로 상처 입은 이들의 한계치가 초과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 많은 민간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 유가족으로 있고 또 자살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은 이에 앞서 신성현 동국대 생사문화산업연구소 소장은 윤회를 믿는 불교에서 자살에 업도한 윤회한다며 무엇보다 자살은 인연, 그 중에서 생명 탄생에 인연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생명이다. 생명 중에서도 더 귀한 생명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국종교인연대는 불교계를 시작으로 오는 28일 원불교, 다음 달 개신교와 천도교 등 종교별 릴레이 포럼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IMF 직후부터 급증해 지난 2011년 10만 명당 31.7명, 15,90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15년간 이어진 OECD 자살률 1위의 5명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종교계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스타트해 주신 동국대학에 감사드리고 IMF 이후 자살률이 급증했듯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때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불교계가 첫 발을 내디딘 생명운동 확산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신여루 소방청장이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을 예방하고 전통 사찰의 화재 안전을 위한 사찰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신 청장은 현봉 스님의 안내로 대웅전과 약사전, 영산전, 국사정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보문화재의 역사와 주변 소방시설 위치 등을 파악했습니다. 현장 점검에는 주지 자공스님, 총무국장 해관스님, 대한재난안전구조봉사회 이사장 현해스님, 하수철 전남 순천 소방서장과 전남도 소방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음력 5월 5일 단오에 우리 조상들은 선물로 부채를 주고받았는데요. 단오를 한 달여 앞두고 한국과 중국의 작가들이 부채를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통적인 모양부터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탈바꿈한 부채까지 상상력이 빚어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만나보시죠.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채는 종이를 붙여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죽으로, 아름다운 색채의 칠보로도 꾸며져 장식품으로 변신합니다. 한국화는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입니다. 부채를 펼치자 김정희의 세안도가 완성되고 김홍도의 씨름도는 부채의 역동성을 더해주는 듯합니다. 중국인들이 유별나게 선호하는 붉은색은 부채에서도 드러납니다. 저마다의 솜씨를 뽐낸 한중 작가들의 작품 200점이 바람향기 부채전에 내걸렸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공예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한 불자 작가의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작품명 연화장 세계 1에서 알 수 있듯이 맑은 연꽃 향기로 삼독심을 물리쳐 자비로운 사바 세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 시대에 그 맑고 밝은 그 연꽃 같은 그 바람 향기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이미지로 해서 사람들에게 맑고 청아함을 전해주기 위해서 부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미타불 정근하면서 꽃 한 송이 접는 데만 1시간. 오로지 신심으로 빚어낸 극락세계 구품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연꽃을 보시면은 5줄로 되어 있는데 오른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줄에가 8개의 잎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사방, 팔방, 우지 벗기를 뜻하는 것이고 연꽃 한 송이가 바로 소호주입니다. 그 연꽃을 통해서 명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특허도 낸 작품입니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 부채와 달리 우리나라 부채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무한히 품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단순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는 6월에는 대규모 부채 공모전도 예정돼 있습니다. 도구라는 것으로 햇볕을 쫓고 뭐 벌레를 쫓고 그다음에 더위를 식히고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같지만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부채 만드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양한 부채들이 많이 있어요. 부채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멀어진 소품이지만 코로나 시대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예술품으로 승화됐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제정해 시상하는 제11회 원효 학술상 학자 부문 대상에 한국 불교사의 저자 정병삼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원효 학술상 운영위원회는 대상을 비롯해 특별상에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를 쓴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불교 심리학 연구를 발간한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부문 은상에는 경주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명원 스님과 동방문화대학원대 박사과정 임시현 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천만 원이, 특별상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1,500만 원이 수여되며 학생 부문 은상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전시와 문화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교경전 금강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돌에 새긴 전각 금강경 전시와 봄의 희망을 전해주는 전시 현장 등을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금강경의 5,440자를 옥돌로 된 도장 하나하나에 새겨놓은 전각 작품이 보는 이들에게 신심과 환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인장에 새겨진 금강경을 화선지에 찍어 만들어낸 20폭의 병풍, 그리고 전통 감지 위에 순금으로 금강경을 사경한 40m 길이의 두루마리까지 좀처럼 보기 힘든 전각 금강경의 세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서울 청계산 자락의 수행도량 청정사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붓다에 바치는 금강경 전각 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청정사는 이번 기획전에서 중견서예가이자 전각 작가인 국당 조성주 작가에게 지난해 기증받은 전각 금강경 작품들을 다시 대중들에게 선보입니다. 조 작가는 지난 1986년부터 11년간 금강경 글자 전체를 일일이 인장에 새기는 작업 끝에 전각 금강경을 완성해 1997년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금, 도장은 도무지 저거는 금으로 찍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건 순금으로 찍은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노하우가 있어서 저밖에는 저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세계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볼 수 있죠. 40m 두루마리입니다. 특히 순금으로 금강경을 새긴 40m 길이의 두루마리는 작가조차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전체 내용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어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시 기간에는 화란스님과 마가스님, 법안스님과 동봉스님, 법현스님 등의 금강경 법문도 펼쳐지고 조성주 작가와 함께하는 인장 새기기와 매듭 염주 만들기 등도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봄의 아름다움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봄의 정서를 그려낸 특별한 그림 전시회들도 서울 인사동 곳곳에서 열려 힐링과 치유의 기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봄이라는 봄에 어울리는 그런 주제도 있지만 그림 안에서 희망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희망이 물건일 수도 있고 감성적인 걸 수도 있지만 관객들에게 좀 이렇게 밝은 빛을 좀 주고 싶어 하는 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문화예술 작품들의 향연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가 올해 대한민국 체계도시를 선언했습니다. 부산 북구청은 부산 솔로몬로 파크에서 체계도시 부산 북구 선포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체계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다채로운 독서대전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북구는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부산 솔로몬로 파크 일원에서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주 일봉 성교종 봉암사가 대웅전 3존불 개근불사와 후불탱화 조성을 마무리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일봉 성교종 종무원장 제법스님과 해동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해 3존불 부처님 개근과 후불탱화 점안불사 회양을 축하했습니다. 같이 모시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신도님들이 다 합동으로 마음을 맞춰주셔가지고 주지로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주 일봉 성교종 봉암사는 이와 함께 초당을 세우고 일주문 일대 비포장 도로를 정리하는 등 경내 일봉동산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경찰청 경승실과 불교회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 점등식을 갖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등의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경찰청 로비를 환하게 밝힌 등은 경찰을 상징하는 천년기념물 243호 참수리를 본뜬 모형으로 제작됐고 부처님 오신 날인 19일까지 경찰청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과 유가족, 장병을 위로하기 위한 봄 정기음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서울현충원은 일상을 기다리며 라는 주제로 현충원의 봄 전경을 찍은 음악회 영상 3편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TV 시청 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TV 수상기를 활용한 TV 평균 시청 시간이 전년 대비 14분 증가한 3시간 9분을 기록해 감소 추세이던 TV 시청 시간이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벌써 두 번째 어버이날을 맞았는데요. 우리 사회의 경로 효친 사상이 갈수록 옅어지고는 있지만 효는 여전히 우리의 소중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고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